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15일 일요일이고요. 네, 즐거운 휴일이죠. 저는 주말 내내 신나게 놀고, 이번 주말에는 특별하게 일정이 없어서 토요일날 책 1권, 일요일날 책 1권, 총 2권의 책을 읽었고, 뭔가 책을 읽으면은 뭔가 아무도 안 시킨 거긴 한데 괜히 뭔가 자격증 하나씩 받는 그런, 저는 개인적인 느낌이 들어서 이제 자격증 2개 땄으니까 놀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이 4시 한 반 정도 됐는데 날씨도 이제 좀 뭔가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거치는 것 같아서 딱 지금 타이밍에 그 정서진이라고 그 인천 쪽에 되게 그 일몰 잘 보이는 곳이 있어요. 그쪽 딱 지금 가면은 딱 적절한 시기라 가지고 드라이브 이제 출발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하면서 오늘 좀 하고 싶은 얘기를 짧게, 제가 말한 짧게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짧게랑은 좀 다를 겁니다. 이 노래 뭐다? 하여튼 영상을 최근에 올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굳이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다른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제가 최근에 이제 유튜브 구독자 수 대비해서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이것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필요한 컨텐츠들이 있는데 내가 너무 나 하고 싶은 대로만 해서 그 기존 충성 고객님들께서 많이들 그러니까 와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 생각하고, 우리 구독자님들의 거의 8할 이상이 아마 HD 건설기계라고 하는 그 종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예전처럼 뭔가 기술적인 분석은 안 들어가지만은 제가 그냥 지금도 왜 이 종목이 전도 유망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제 개인적인 소회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잠시만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내비게이션 소리가 크게 들리지? 저는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은 5년 전에 우연히 두산인프라코어라는 주식을 알게 되면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몰빵을 시작했었고, 지금이 한 5년 정도 지났는데 회사 이름도 많이 바뀌었고 회사가 많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는 한 포지션으로 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거든요. 당분간은 이제 그러니까 HD 건설기계를 얘기하기 전에 잠깐 저의 투자관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장기 투자자긴 한데 무지성 장기 투자자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중간중간 제가 정보 파악을 했을 때, 제 기준으로 정보 파악을 했을 때 회사가 뭔가 내가 예전에 투자했을 때 내가 중점을 두었던 가치가 희석되거나 변동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저는 아마 미련 없이 팔고 다른 데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뭔가 기계적으로 매수 매도 타점을 정한 다음에 그 매수 매도 타점에 따라서 매수 또는 매도를 해야지 이제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 말이 일견 맞으면서도, 그렇다면은 매수 매도 타점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하냐?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의 열의 9이 차트를 보고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차트는 후행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과거를 분석한다고 해서 현재와 미래를 개런티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데, 여튼 저는 중간중간 계속 분석을 했었고, 나름대로 지금은 예전처럼 열정적으로 분석을 안 하는 이유가,
예전에는 막 회사가 찢어졌다가 붙었다가 인적 분할을 한다고 했다 뭘 감자를 여튼 계속 제가 막 공수가 들어가야 될 많은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 이슈 따라가는데 벅차서 스터디를 계속 했던 건데, 사실 지금은 굉장히 플랫하게 가고 있잖아요. 뭐 올해 1월 1일에도 회사 두 개가 하나로 합쳐졌지만 이게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 뭐 긍정적인 소식인지 부정적인 소식인지는 사람마다 보는 뷰가 다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 뭐 더 쫄릴 것도 없고, 요즘도 계속 신문기사나 뭐 보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는 이 회사의 어떤 IR이나 또는 다트상에 나와 있는 숫자를 보면서 제가 분석은 하지만은 제가 이 주식을 샀을 때의 내재 가치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이 주식을 갖고 있는 거고, 저는 뭐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뭐 요즘 굉장히 뜨겁게 활동해 주시는 이제 구독자분 중에 제 조남은 기억이 안 나는데 막 이제 엄청 그 턴업 돼가지고 저한테 이제 목표가를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 제가 좀 약간 성의 없게 목표가가 없다고 얘기는 했는데, 제 막연한 목표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평가액이 30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아마 주가로는 한 40만원 가야 되려나? 근데 그거는 사실은 뭐 택도 없을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HD 건설기계가 30만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한 26억 정도 되려나요? 여튼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최초에 이 회사를 들어갔던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지금에 대해서만 저는 기계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게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회사의 좋은 부분들이 아직까지 주가에 100%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에 100% 반영되는 순간 또는 더 이상의 이제 호재가 없다, 좀 이 회사가 발전 가능성이 좀 더디다라고 느끼면은 그때는 이제 좀 매도를 고려해 볼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가 너무 길어서 벌써 지금 7분 30초가 됐는데, 제가 이 회사를 가장 좋게 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니다, 딱 하나라고 하면 안 되겠다.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회사가 합병을 했다는 거고, 그 합병을 한 회사가 각자의 사업을 너무너무 잘 영위하고 있는 우리나라 MS 1등, 2등 회사가 하나로 합쳐진 메머드급 회사가 됐다는 거고, 건설기계 특성상 우리나라 도메스틱,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캐파가 사실 이 회사의 성장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전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 건설기계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여리인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이 두 개 회사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벌어지게 되는 이 규모의 경제와 다양한 어떤 시너지와 R&D적인 어떤 요소, 그리고 공급 물류망의 확대, 그리고 애프터 AM이라고 하죠. 애프터 마켓, 즉 이제 AS 부품들로 하여는 벌어들인 2, 3차 어떤 수익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합병을 하기 전보다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좋습니다. 회사의 미래로 봤을 때는. 올해 1월 1일에 합병을 했고, 지금 주가가 오른 게 그것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숫자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거는 일경 공감하면서 아직 그 숫자가 정확히 주가의 시총에 반영되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아마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서 한 내년 이제 2월쯤에 되면은 2026년에 대한 회계 실적이 나올 거잖아요. 그때 이 회사의 폭발적인 합병으로 인한 성장력을 숫자로 개런티할 수 있을 거고, 그것이 이 회사의 주가에 엄청나게 좋은 역할을 할 것이다. 결국에는 주가라는 거는 현재를 잘하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얼마나 성장을 할 거냐는 건데, 이 회사는 벌어들일 파이가 더 많지 뺏길 파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이 회사를 너무너무 좋게 보는 이유고, 저는 그래서 적어도 내년 2월까지는 제가 가지고 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왜냐면은 회사가 합병을 하고 나서 개념적으로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이 재무제표상에 어떠한 성과로 나타나는지를 저는 제가 눈으로 꼭 확인을 하고 싶고, 그 성과를 저는 주가적인 성장으로 누리고 싶다는 게 제가 이 회사를 아직도 몰빵해서 투자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저는 이게 변동되지 않는 이상은 이 회사에 대한 어떠한 외부적인 요인도 그렇게 크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미국과 이란의 전쟁 또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전쟁인데, 저는 그게 이 회사의 주가 형성에 있어서 정말 아무런 중요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국지전이 계속돼서 기반 시설이 파괴가 되면은 오히려 건설기계에 대한 수요는 조금 더 많아지겠죠. 우리나라가 이란에 K2 전차를 팔진 않을 거니까 방산주로서의 뭔가 큰 의미는 없을 거지만은 이스라엘엔 팔 수도 있겠구나. 여튼 저는 지금 뭐 이란전이라든지 또는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정책이라든지 말하다 보니까 뭔가 다 미국발 뭔가 이런 혼란인데, 심지어 환율도 이 회사는 100% 수출회사이기 때문에 환으로 인한 어떤 환이득이라고 해야 되나, 환차익이 또 엄청나게 또 좋습니다. 네. 요즘 또 환율 또 1,500원 막 찍는다고 막 우는 소리 하는데, 뭐 뭔가 수입을 통해서 이제 2차 3차 가공을 해야 되는 회사에 있어서는 그게 치명적이겠지만은 이 회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를 왜 굳이 이렇게 하지? 앞에까지 가가지고 들어가면 되는데. 이상한 사람들이야. 제가 그래서 저는 이 회사가 결국엔 합병을 했잖아요. 합병을 했고, 합병을 한 이후에 어찌됐건 간에 숫자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저는 그걸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을 뭐 죽여서 그 돈을 뭐 주식 자금으로 끌어들이고 뭐 다 좋은데 사실 저한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이 회사가 온전히 성장을 하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두 개 회사가 단순히 기계적으로 합쳤을 때 매출 규모가 아마 10위가 안 될 거예요. 세계 건설기계 시장에서 한 14위, 15위 정도 할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지금 전략을 세운 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MS를 점점 늘려 나간다면은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것도 꿈은 아닐 겁니다. 뭔가 K자 붙은 것들이 요즘에 뭐든 다 뭔가 힙해지고 핫해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건설기계가 이제 캐터필라랑 고마치 히타치 같은 이제 미국, 일본, 뭐 존디어나 이런 미국, 일본이 메인이고, 스웨덴 볼보, 그리고 중국의 이제 뭐 중국 내수를 책임지는 또 여러 건설기계가 있는데, 걔네들은 사실은 매출액이 큰 의미가 없는 게 중국 안에서만 많이 좀 팔릴 거니까, 산이나 막 이런 것들. 여튼 결국에는 뭔가 우리나라가 미국의 우방국이긴 하지만 약간 중립국 같은 느낌도 있으면서 여기저기 다 물건을 팔 수 있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발전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였을 때는 이 회사가 속해 있었던 이 그룹의 모 회사가 두산이라고 하는 진짜 개 그지 같은, 전 지금도 두산 에너빌리티 극혐을 하지만은 정말 회사 같지도 않은 그지 같은 새끼들이 뭔가 두산 인프라코어 삥을 뜯어가지고 두산 인프라코어가 열심히 벌었던 돈을 나머지 형제들이 진짜 막 라면 사 먹고 밥 사 먹는 이런 정말 안타까운 구조였다면은, 지금은 공교롭게도 인수했던 현대중공업이 인수했던 당시에는 그렇게 엄청난 회사가 아니었는데 중공업 시장 자체가 되게 사이클을 많이 안 좋게 탔었으니까, 요즘에는 아시겠지만은 현대중공업 관련된 데들 지금 엄청 잘 나가고, 현대일렉트릭 잘 나가고, 현대오일뱅크 좀 절긴 하지만은 워낙 강한 회사고, 그러니까 모 회사도 지금 졸라 잘 나가서 HD 건설기계가 온전히 자기가 번 걸 자기가 쓸 수 있는 정도의 위치에 놓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 회사의 지원도 모르겠어요. 빠방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HD 건설기계가 엔진을 생산을 하는데 이 디젤 엔진이 되게 다양한 곳에 쓰일 거거든요.
아직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많이 활성화가 안 되는데 정말 선박에도 들어갈 수 있는 엔진으로 개발이 가능할 수도 있고, 하여튼 뭐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지금 종목과 사랑에 빠졌다고 하면은 그 비판 달게 수용하겠으나, 정말 요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예쁜 것밖에 없어가지고 미운 게 없어가지고 내가 뭐 얘를 버려야 될 이유를 전혀 모르겠어. 그렇다고 해서 이게 미인 대회여서 얘가 진선미 중에 미 정도 되고 진이나 선을 내가 보면 모르겠는데, 아직 다른 회사에 제가 그만큼 공수를 들여서 연구해보지도 않았거니와 아직까진 얘가 그냥 진선미 중에 진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튼 이 종목 몰빵을 하는데,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막 이란 전쟁에서 막 코스피 출렁거리고 사이드카 걸리고 연병을 떨었을 때도 물론 기분이 안 좋지만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이 또한 지나가겠노라. 왜냐면은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는 어차피 내년 2월까지는 이 회사와 저는 하나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어떻게 된 건데 팔지 않을 거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 평단이 되게 낮잖아요. HD 건설기계 기준으로는 사실 이게 정말 진짜는 아니지만은 평단가가 4만원이거든요 39,000원인가 그래요. 실제로는 이것보다 높을 거예요. 근데 막 인적 분할하고 하면서 이제 좀 약간 왜곡이 돼가지고 제가 매수했던 단가보다 좀 낮게 보이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MTS구나. 잠시만요. 왜 이렇게 안 내줘? 제 MTS 상으로는 평단가가 39,000원이에요 지금 주가가 13만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정을 받아서 이 회사가 주식이 10만원 이하로 떨어졌어요, 주당. 물론 기분이야 나쁘겠죠. 근데 제가 와 무서워, 우와 대공황이당 팔아야지, 제가 그럴 평단은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 짜증나지만 버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2월까지는 가져간다. 그리고 저는 이제 좀 이런 얘기 좀 싫지만은 이 회사만 집중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주변 환경이 너무너무 지금 이 회사를 도와주고 있는 게, 뭐야 양보 안해, 뒤에서 와야지. 이렇게 뛰면 어떡해. 이 회사에 대한 주변 환경이 너무 좋은 게, 저는 일단 이 회사 말씀드렸죠, 합병하고 나서 이제 시너지가 여러 가지 있고 뭐 좋은 거 엄청 많은데 그냥 다 생략할게요. 그냥 이 회사 좋아요. 그리고 이 회사가 퍼가 아직도 너무 싸다, 내 기준으로는.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정부에 대해서 뭐 호불호가 갈릴 수 있죠. 저는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민주당이고,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계속 지금 강하게 때리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주식시장을 좀 최대한 살리는 정책들을 많이 얘기를 했었고, 그에 따라 상법 개정도 하고 이것저것 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상법 개정을 하고 나서 주식시장을 띄우고 나서 이제 부동산을 조지고 있는데, 조지고 있다는 표현이 좀 예쁘진 않지만, 이 부동산 시장을 압박을 해서 결국에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다시 원상복귀를 함으로써 뭔가 이 거품이 꺼졌을 때 우리 전 사회가 경제적으로 받게 될 어마어마한 충격을 사전에 조금 예방한다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얘는 또 여기 왜 이러냐 진짜 여튼 두 번째는 그렇게 뭔가 투자처를 잃은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결국에는 주식시장으로 올 거거든요. 거기다가 트럼프의 똥볼이 참 우리나라한테 감사한 게, 옛날 같았으면 다 미장으로 갔을 돈인데 지금 미장이 워낙 좀 시원찮으니까 아마 그 돈이 코스피로 올 가능성이 조금 더 많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수급적으로도 우리나라 코스피에 돈이 들어오는데, 그 코스피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아직 코스피 200은 아니구나, 곧 이제 편입이 될 건데, HD 건설기계는 너무 좋을 수밖에 없죠. 수급이니까. 거기다가 저는 항상 계속 얘기하는 게, MSCI 선진국 지수 이거 관찰국 선정 저는 올해 될 거라고 믿는데, 올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라도 MSCI 선진국 지수 관찰국이 되면은 한 1년 정도 관찰을 한 다음에 이제 실제로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은 패시브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겁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거예요, 코스피로. 그러면은 그 수혜를
여튼 코스피에 있는 우량주들이 누릴 거 아니에요. 그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종목 뭔지 아시죠? 영업이익 따박따박 퍼 줘야 되고요, 배당 잘 줘야 돼요. 또는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정책이 좋아야 돼요. 이 두 개가 부합하는 종목 뭡니까? HD 건설기계. 배당이 짜다고 욕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워렌 버핏도 배당보다는 자사주 소각이나 뭐 R&D 투자 같이 회사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게 배당보다 좀 더 좋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회사는 자사주 소각을 몇 년째 꾸준히 하고 있고, 지금도 당기 순이익의 몇 %는 꼭 주주 환원을 위해 쓰겠다고 천명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게 회사한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면 이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HD현대가 아직 승계 작업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튼 회사 자체도 합병을 한 이후에 시너지가 아직까지는 주가로 반영이 안 됐고, 첫 번째. 두 번째, 수급적으로도 부동산에서 끝난 돈, 그리고 해외 선진시장 MSCI 선진국 지수를 통해서 오게 될 돈, 수급도 끝내주죠. 세 번째 또 뭐가 있을까? 근데 이 두 개만 있어도 사실은 뭐 더 고민할 게 있나요? 이제 이게 사실 굉장히 티피컬한 굉장히 전통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굴뚝 산업이잖아요, 이 건설기계라고 하는 사업이. 근데 어쩌다 보니까 AI 붐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게 AI 자체도 있지만은 전력 이슈가 있어가지고 전력주가 굉장히 많이 뜨고 있잖아요. 이 회사가 전력주기도 하거든요. 네. 전력에 들어가는 디젤 엔진을 생산하는 회사란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완공된 군산 공장에서 그쪽을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굉장히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여기가 그 컨셉엑스라고 하나, 여튼 정확히는 고유명사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건설기계도 워낙 위험하고 어려운 격오지에 투입이 되다 보니까 계속 무인화 자동화를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캐터필라가 가장 잘 나갈 거고 그 부분도 선점을 할 건데, 계속 이 회사도 계속 도전을 하고 있어요, 무인화에 대해서. 그러면은 무인화가 되면 이것도 결국에는 되게 티피컬한 산업군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하이테크니컬한, 굉장히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뭐 3차, 4차 산업으로 변모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고 매출도 되게 많이 찍히는, 이미 견실한 오래된 역사가 오래된 되게 좋은 회사인데, 임직원도 많고 돈도 잘 벌고 배당도 주고, 근데 미래 성장성까지 담보가 돼 있다? 보통은 주식을 살 때 두 개 중에 하나잖아요. 뭔가 안정적이고 돈을 많이 벌지만 미래 성장성이 좀 어려운 회사와, 그리고 돈은 지금 현재는 못 벌지만은 미래 성장성이 너무 어마무시할 것 같은 꿈을 쫓는 회사. 현대차 같은 경우에 계속 퍼가 막 5, 6, 그러니까 막 주가가 20만원 막 18만원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50만원, 60만원 찍은 게, 그 전까지 이 회사는 돈을 정말 잘 벌었지만은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자동차가 얼마만큼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산업이 될까 했다가 로봇이랑 뭔가 테마가 맞으면서 이제 미친듯이 오르고 있잖아요. 저는 현대차처럼 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왜 없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우리나라 코스피 200에서 건설기계가 차지하는 포션이 워낙 작긴 해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나 전문가 집단도 저는 굉장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 뭐 중공업이라든지 이쪽 산업군 하시는 분들이 살짝 보는 정도인데,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너무 꿈을 꾸고 있죠. 요즘 제 영상 자주 보시는 분, 제 이 맥락 없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목표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비중이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비중이 몰빵이시면은 덜어낼 타이밍을 고려하는 게 좋겠지만은, 뭐 비중이 20% 30%시면은 그냥 쭉 한번 가지고 가보세요. 꽤 재밌을걸요? 아마 그분이 저처럼 변태처럼 막 100% 몰빵하진 않았을 거니까, 뭐 몰빵하셨으면 좀 덜어낼 타이밍을 보는 거는, 목표가를 잡는 거는 의미가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하시면은 뭐 몇천만원 몇백만원 들어가신 거면은 그냥 갖고 쭉 한번 가보세요. 졸라 재밌을걸요? 예.
저 약간 나름대로 제가 개런티는 못하지만은 저 이 주식 진짜 씹창났을 때도 들고 있었고 진짜 막 다 욕하고 떠날 때도 끝까지 저 남은 사람인데 저는 그때도 버틸 만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저 믿고 가시면은 나쁘지 않을지도?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제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대충 이제 알거든요. 제가 하도 얘기하고 다녀가지고. 그리고 또 제가 워낙 오래 투자를 했으니까 제가 이 종목을 투자한다는 거를 아는 사람들도 알고 많이들 물어봐요. 왜 이렇게 한 종목에 몰빵을 했냐. 그러면 제가 이거를 A부터 Z까지 설명하기가 너무 귀찮아서 그냥 좋아서 샀다고, 좀 아니면은 저 주식 잘 못해가지고 팔 줄을 모른다고 멍청하다 이렇게 하고 많은데, 가끔 진지하게 막 물어보시는 분들에게는 저도 진지하게 답변을 드리거든요.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난 이 회사가 좋아 보인다. 그럼 이제 그분들은 항상 이제 그거예요. 그래 사 마라. 지금 가격에 사 마라. 그럼 저는 절대 사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만약에 이걸 예시를 이렇게 들면 안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사고 싶다 하시면은 어머니가 한 여윳돈 1,000만 원 있는데 아들아 이거 사볼까?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좋아 보이는데 살까 하면은 저는 어머니한테는 사라고 할 것 같아요. 어머니 내가 만약에 이거 까먹으시면은 예를 들어 1,000만 원 사셨는데 700만 원 800만 원 되면은 내가 300만 원 보존해 드릴 테니까 남 있고 1,000만 원만 들어가시오. 근데 이제 어머니가 막 돈도 없으시지만 1억 2억 들어간다고 하면 말리겠지만은 저는 제 친구나 회사 사람들한테는 추천 안 해드리는데 저희 어머니한테는 추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종목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 정도라는 겁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사지 말라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귀찮아서요. 사는 순간부터 이 종목에 대해서 계속 물어볼 거거든요. 왜 떨어지냐, 왜 오르냐, 언제 사냐, 언제 파냐, 수량을 늘리냐 줄이냐 겁나 물어볼 거거든요. 그게 싫어가지고 절대 사지 말라고 하고 나만 먹으려고 하는데, 피부치한테도 추천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거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시세 조종 행위가 돼가지고 제가 금감원에 불려가려나요? 제가 그러려면은 제 구독자 수가 한 100만 원 돌파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고 싶네요. 생각해보니까 오늘 하루 종일 카페에서 책 읽을 줄 알고 제가 선크림을 안 발랐는데 얼굴 많이 타겠는걸? 어쩌겠습니까? 얼굴도 타고 남자가 좀 그래야지 소녀처럼 그렇게 뽀송뽀송하게 하고 다니는 게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얘기 다 끝났는데 일단은 좀 여기가 고속화도로여서 아마 정차 구간이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정차 구간이 나오는 순간에 이제 바로 영상을 끌 거고요. 얘기 끝났습니다. 제 얘기 들어보시면 들어보실수록 회사 괜찮지 않아요? 굳이 이거를 왜 팔지? 제가 요즘 작년 한 7, 8월 여튼 하반기부터 빨리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막 소개팅 엄청 했거든요. 올해 1월, 2월에도 진짜 많이 했는데 약간 내려놨습니다. 이런 나의 까다로운 성격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 또는 지금 내가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면서 나를 좋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겠구나 싶어가지고, 물론 오는 인연을 거절하고 오는 소개팅을 마다하진 않지만 이번 주말에도 여자 사람 안 만나고 혼자 노니까 너무 좋더라고. 저 어제 남구로 시장이라고 얼마 전에 뚫었던, 저희 집에서 걸어서 한 40분이면 가는 시장이 있는데 구로 쪽이다 보니까 중국 식자재도 많이 팔고 중국 사람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튼 저는 시장 되게 좋아하거든요. 단순히 시장에서 물건 사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제 거기 시장에서 사람들이랑 부대끼면서 그 시장 음식 먹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어제 같은 경우엔 토요일이니까 이제 술 한잔 하고 싶어가지고 남구로 시장 가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끼욱끼욱거리다가 약간 포차 같은 곳 갔는데, 저는 정찰제 아닌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약간 요즘 포장마차가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격도 이모 맘대로인 것 같고,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다 약간 해산물이나 날건 느낌의, 약간 좀 제가 먹기 안 좋아하는 것들, 탈나는 것들, 물론 제육볶음 같은 게 있긴 했는데 여기서 제육볶음 막 만 얼마 주고 막 먹기는 좀 그래가지고 고민하다 나왔는데 분위기는 살벌하더라고요. 딱 거기에서 전 같은 거 팔았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전이나 막 잔치국수 같은 거
그러려면 광장시장을 가야겠죠. 여튼 그래서 막 끼웃끼웃 거리다가 결국에는 되게 이쪽 사는 할아버지들이 막 갈 것 같은 전집에 가서 이제 소주에다가 모듬전 한잔 했는데, 모듬전이 8,000원, 소주가 한 병에 4,000원에 12,000원 주고 나왔는데, 아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마 제 유튜브 쇼츠에 제가 영상 하나 올렸을 건데, 거기에 이제 할아버지 두 분 만나가지고, 할아버지라고 하면 안 되나, 저희 아버지 뻘이니까 아버지보다 다 동생들이시긴 한데 친구가 됐고, 거기서 되게 웃고 떠들고 재밌게 놀았고, 공교롭게도 두 분이 다 지금은 구로에 사시긴 하지만은 충청도 분들이셔가지고 충청도인 3명이서 모여서 졸라 재밌게 놀았다. 제가 성격이 좀 약간 싸가지는 없는데 또 낯은 그렇게 안 가리는 성격이라 모르는 사람들이랑 막 말 섞고 막 이러는 거 별로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거든요. 졸라 재밌더라고요. 여기 그 정차는 아닌데 이제 오른쪽으로 빠지는 도로 오면서 차가 이제 서행이라서 안전한 시기에 영상 끄겠습니다. 자, 멈췄습니다. 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